늦여름 다시 피어나는 마음. 서울 마포구의 작은 주택가, 오래된 2층 집의 1층 거실에서 김하은은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그녀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30년 동안 함께 앉았던 식탁 맞은편 의자는 여전히 비어 있었고 그 빈자리는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아팠다. 56세의 김하은에게 2022년 3월은 인생이 완전히 바뀐 달이었다. 남편 서준호가 2년간의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의사, 간병인, 약물 냄새로 가득했던 병원 생활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하은은 처음으로 고요함이 이렇게 무서운 것인지 깨달았다. 가장 힘든 시간은 밤이었다. 준호가 아픈 동안에는 간병으로 바빴고 그가 떠난 직후에는 장례와 정리할 일들이 많아서 정신없이 지나갔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정리되고 혼자 남은 밤들은 끝없이 길었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다. 30년 동안 옆에서 들리던 준호의 고른 숨소리가 없는 밤은 너무나 조용했다. 텔레비전을 틀어놓아도 소음일 뿐이었고 책을 읽으려 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새벽 3시, 4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면 오전 10시가 넘어서야 일어났다. 그렇게 하루가 시작되면 또 다시 긴 하루를 혼자 보내야 했다. 2023년 6월 하은은 더 이상 집에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준호가 남긴 생명보험금과 적금으로 당분간 생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사람들과의 접촉 없이는 정말로 우울증에 빠질 것 같았다. 동네 게시판에서 본 청소 아르바이트 공고가 눈에 들어왔다. 새벽 5시-8시 카페 청소 주 5일 근무 50대 환영. 하은에게는 딱 맞는 조건이었다. 어차피 새벽부터 깨어 있었고 사람들이 많지 않은 시간대여서 부담도 적었다. 전화를 걸어 면접을 보러 갔다. 카페 봄날이라는 이름의 작은 카페였다. 사장님은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하은의 상황을 이해하며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경험이 없으셔도 괜찮아요. 복잡한 일은 아니고 테이블 닦고 바닥 쓸고 닦는 정도예요. 무엇보다 성실하신 분을 찾고 있거든요. 첫 출근날 하은은 새벽 4시 50분에 카페에 도착했다. 아직 어둠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새벽거리는 고요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젯밤까지 손님들로 붐볐을 공간이 조용히 하은을 맞았다. 테이블 위에는 컵과 접시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바닥에는 부스러기들이 흩어져 있었다. 이 정도면 할만하겠네. 하은은 소매를 걷고 청소를 시작했다. 테이블을 하나씩 닦고 의자를 정리하고 바닥을 쓸고 닦았다. 집에서 30년간 해온 일들이었다. 오히려 익숙했다. 이 시간 동안 청소를 하고 나니 카페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을 보니 뿌듯함이 느껴졌다. 오랜만에 성취감을 맛보았다. 청소를 마치고 나오려는데 건물 입구에서 한 남성이 하은을 기다리고 있었다. 키가 크고 차분한 인상의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다. 안녕하세요. 건물 관리 일을 하고 있는 이도현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카페 청소를 맡게 된 김하은입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새벽부터 오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이거 드세요. 도현은 편의점에서 산 듯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다. 예상치 못한 친절에 하은은 당황했다. 아, 괜찮습니다. 제가 살게요. 아니에요. 새벽부터 일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잖아요. 저도 이 시간에 일하고 있어서요. 하은은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커피를 받았다. 손에 전해지는 따뜻함이 새벽 공기로 차가워진 손을 녹여주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날부터 도현과 하은의 짧은 만남이 일상이 되었다. 하은이 청소를 마치고 나오면 도현이 건물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항상 따뜻한 음료 하나를 준비해 두었다. 커피, 핫초콜릿, 따뜻한 차 등 매일 조금씩 다른 것들이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다. 왜 자신에게 이런 친절을 베푸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거절하기에는 그의 배려가 너무 자연스럽고 따뜻했다. 오늘은 비가 올 예정이니까 우산 챙기세요. 어제 많이 추웠는데 감기는 안 걸리셨어요? 오늘 카페에 손님이 많이 왔었나 보네요. 청소하시느라 더 힘드셨을 것 같은데.
도연의 말들은 특별할 것 없는 일상적인 것들이었지만 하은에게는 오랜만에 듣는 누군가의 관심이었다. 준호가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생긴 것 같았다.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 도연이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저도 아내를 3년 전에 잃었어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하은은 놀랐다. 그제서야 도연이 왜 자신에게 이런 배려를 해주는지 이해가 되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끼리의 공감이었다. 저는 작년에 남편을 보냈어요. 힘드시죠? 혼자 있는 시간들이. 네, 가장 힘든 건 밤이에요. 저도 그래요. 잠이 안 와서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결국 일찍 일어나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두 사람은 서로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다. 혼자 남겨진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 무거운 침묵, 밤의 길이, 혼자 먹는 밥의 쓸쓸함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7월이 되자 두 사람의 대화는 조금씩 길어졌다. 청소를 마치고 커피를 받은 후 건물 앞 벤치에 앉아서 1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도연은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다가 아내가 아픈 후 휴직했고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복직하지 않고 이 일을 시작했다고 했다. 큰 돈을 벌 필요도 없었고 무엇보다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가 부담스러워졌다는 것이었다. 하은도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았다. 30년간의 결혼 생활, 두 아들, 준호의 투병 과정, 그리고 지금의 외로움까지. 도연은 그 모든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다. 아드님들이 걱정하시겠어요. 연락은 자주 하지만 너무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요. 걔들도 각자 바쁘고 그 마음도 이해해요. 저도 그래서 혼자 있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동질감이 흐르고 있었다. 같은 아픔, 같은 외로움, 그리고 주변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는 같은 마음. 8월에 접어들면서 하은은 자신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고 있음을 느꼈다. 매일 아침 도연을 만나는 것이 기다려졌고 그와의 짧은 대화가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 도연이 건네는 따뜻한 음료를 받을 때, 손이 스칠 때면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가 자신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들을 때면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다. 준호가 죽은 지 겨우 1년 반인데 벌써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가는 것은 아닐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죽은 남편에게 미안한 것은 아닐까?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준호의 사진을 보며 미안해라고 속으로 중얼거리기도 했다. 8월 중순 서울에 기록적인 폭염이 찾아왔다. 새벽에도 기온이 25도를 넘나들 정도였다. 카페 청소를 하는 동안 하은은 땀을 흘렸고 평소보다 더 지쳐 보였다. 도연은 그런 하은을 보며 걱정이 되었다. 평소보다 더 차가운 음료를 준비했고 작은 수건까지 함께 건넸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이런 날씨에 청소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하지만 하은의 얼굴은 붉어져 있었고 숨도 가쁜 것 같았다. 도연은 망설이다가 말했다. 카페 안에 에어컨이 있잖아요. 잠깐 들어가서 쉬시고 가세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도연의 걱정하는 목소리에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함께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에어컨이 시원하게 돌아가는 카페 안은 천국 같았다. 하은은 의자에 앉아 도연이 만들어준 아이스 커피를 마시며 진정했다. 정말 시원하네요. 매일 이 더위에 청소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세요. 저는 지하 관리실에 있어서 시원한데 카페 안에서 둘만 있으니 뭔가 특별한 기분이 들었다. 평소에는 건물 앞에서 10분 정도 대화를 나눴지만 이렇게 편안한 공간에서 마주 앉으니 더 가까워진 것 같았다. 도연 씨도 힘드시죠? 이런 일 하시기 전에는 선생님이셨다고. 괜찮아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예전에는 너무 바빴거든요. 아내가 아팠을 때도 수업 때문에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도연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다. 하은은 그 마음을 이해했다. 자신도 준호가 아팠을 때 더 많은 것을 해줄 걸 하는 후회가 있었다. 저도 그래요. 더 잘해줄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하지만 하은 씨는 잘하셨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배려심이 많으신 걸 보면 도연의 말에 하은의 얼굴이 붉어졌다.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 더 가까워졌다. 특별히 더운 날이면 카페 안에서 잠깐 시원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대화 주제도 더 다양해졌다. 도연은 예전에 읽었던 책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하은은 요리와 살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서로 다른 분야였지만 들어주는 상대방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하은 씨는 요리를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30년 했으니까요. 도연 씨는 요리 안 하세요? 라면 끓이는 것 말고는 아내가 모든 걸 다 해줬거든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드세요? 편의점 도시락이나 가끔 라면. 하은의 얼굴에 안타까움이 스쳤다. 혼자 사는 남자의 끼니가 어떨지 충분히 짐작이 갔다. 자신도 혼자 밥 먹기가 힘들어 제대로 차려 먹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8월 말에 어느 날 새벽 갑작스러운 정전이 일어났다. 하은이 카페에서 청소를 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모든 불이 꺼지면서 캄캄해졌다. 어떻게 된 거지? 하은은 당황했다. 핸드폰에 후레쉬를 켜려고 했지만 평소 사용하지 않던 기능이라 어떻게 하는지 몰랐다. 어둠 속에서 허둥대고 있을 때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하은 씨, 괜찮으세요? 도연이었다. 그는 손전등을 들고 카페 안으로 들어왔다. 네, 괜찮아요. 그런데 갑자기 불이 이 구역 전체에 정전이 됐어요. 전력회사에서 복구 작업 중이라는데 1-2시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해요. 도연은 손전등으로 카페 안을 비춰주었다. 하은은 그제서야 안심할 수 있었다. 청소는 내일 하시죠. 이 상태로는 위험해요. 그래야겠네요. 하지만 막상 카페를 나오니 거리 전체가 어두웠다. 가로등도 건물의 조명도 모두 꺼져 있었다. 하은의 집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 걸렸는데 이 어둠 속에서 혼자 가기에는 무서웠다. 도연은 하은의 불안함을 알아차렸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어두운데 혼자 가시면 위험해요. 하은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실제로 무서웠고 도연의 배려가 고마웠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도연이 손전등으로 길을 비춰주었고 하은은 그 빛을 따라 걸었다. 어둠 속에서 함께 걷는 것은 특별한 기분이었다. 마치 세상에 둘만 남은 것 같은 느낌. 조심하세요. 여기 턱이 있어요. 도연이 하은의 팔을 살짝 붙잡아 주었다. 그 순간 하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따뜻한 손길이었다. 감사해요. 천만에요.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다. 평소보다 느린 걸음이었지만 하은은 이 시간이 빨리 끝나지 않기를 바랐다. 하은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잠시 망설였다. 헤어지기 아쉬운 마음이 둘 다에게 있었다. 정말 고맙습니다. 혼자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괜찮아요. 저도. 혼자 걷기에는 어두웠거든요. 하은은 도연을 보았다. 손전등 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따뜻해 보였다. 순간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럼 들어가세요. 집도 정전인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네, 양초가 있어요. 혹시 무서우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도연이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적은 쪽지를 건넸다. 하은은 놀랐다. 그동안 매일 만났지만 연락처를 주고받은 적은 없었다. 고맙습니다. 집에 들어간 하은은 양초를 켜고 앉았다. 정전은 여전했지만 마음속에는 이상한 설렘이 있었다. 도연과 함께 걸었던 그 15분이 계속 생각났다. 그의 따뜻한 손길, 자신을 걱정하는 목소리, 함께 걸었던 어둠 속의 시간들. 모든 것이 특별했다. 핸드폰을 보며 도연의 번호가 적힌 쪽지를 들여다보았다.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지만 뭐라고 연락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그런데 그때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다. 집에 무사히 들어가셨나요? 혹시 필요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마이너스 도연. 하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도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 기뻤다. 네, 괜찮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마이너스 하은.
메시지를 보낸 후 하은은 이불을 덮고 누웠다. 정전으로 어둠 속이었지만 마음은 환했다. 그날 이후로 도연과 하은은 문자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안부를 묻는 간단한 메시지들이었다. 오늘 아침에 비 와서 걸어오시느라 힘드셨죠? 감기 조심하세요. 요즘 일교차가 크더라고요. 점심은 드셨어요? 작은 관심들이었지만 하은에게는 특별했다. 준호가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일상을 궁금해하고 걱정해주는 것이었다. 하은도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다. 저는 괜찮아요. 도연 씨도 몸 조심하세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기분도 좋아져요. 시간이 지날수록 메시지는 조금씩 길어졌고 내용도 다양해졌다.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부터 과거의 추억, 현재의 감정까지. 조심스러운 고백. 9월이 되면서 도연의 메시지는 조금 더 솔직해졌다. 하은 씨를 만나면서 제 삶이 많이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저도. 요즘 잠을 잘 자요.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혹시 제가 너무 부담스럽게 하는 건 아닌지 걱정돼요.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워요. 도연 씨가 없었다면 어떻게 지냈을까 해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쉽게 표현하지는 못했다. 각자의 상처와 주변의 시선, 그리고 나이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다. 첫 데이트 같은 시간. 9월 중순의 어느 토요일 도연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하은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제대로 된 카페에서요. 하은의 가슴이 뛰었다. 그동안 새벽에만 만났던 두 사람이 낮에, 그것도 제대로 된 데이트를 하자는 것이었다. 좋아요. 토요일 오후 2시 동네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평소 새벽에 보던 작업복 차림이 아닌 단정한 셔츠를 입은 도연을 보니 하은은 괜히 부끄러워졌다. 자신도 오랜만에 예쁜 원피스를 꺼내 입고 화장도 조금 했다. 와, 정말 예쁘세요. 도연의 진심 어린 칭찬에 하은의 얼굴이 빨개졌다. 고마워요. 도연 씨도 멋지세요. 카페에서 마주 앉으니 뭔가 어색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다. 새벽에 건물 앞에서 나누던 대화와는 다른 느낌이었다. 이렇게 앉아서 커피 마시니까 좋네요. 저도요. 평소에는 혼자만 다녔는데 두 사람은 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각자의 취미, 좋아하는 음식, 여행하고 싶은 곳들에 대해서. 마치 20대 커플처럼 설레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손을 잡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가는 길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다. 헤어지기 아쉬운 마음이 둘 다에게 있었다.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요. 오랜만에 이렇게 웃어본 것 같아요. 신호등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도연이 조심스럽게 하은의 손을 잡았다. 하은은 놀랐지만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괜찮아요? 네.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혔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감촉이었다. 하은의 마음속에서는 여러 감정이 복잡하게 얽혔다. 설렘, 행복, 그리고 약간의 죄책감. 밤의 긴 고민. 집에 돌아온 하은은 긴 시간 고민에 빠졌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생각했다. 56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맞나? 준호가 죽은 지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다른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행복했다. 오랜만에 설레는 감정을 느꼈고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도연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외롭지 않았다. 준호의 사진 앞에 앉아서 혼자 중얼거렸다. 여보, 내가 이래도 될까? 아직 당신을 잊은 건 아니야. 하지만 너무 외로워. 아들들의 반응. 그날 밤 첫째 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요즘 목소리가 밝아지신 것 같아요.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하은은 당황했다. 아직 아들들에게 도연 이야기를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아니야, 별일 없어. 그냥 요즘 일하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좀 나아진 것 같아.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아직 아빠 떠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민수의 말에 하은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아이들은 아직 아빠의 죽음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자신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도연과의 솔직한 대화.
다음날 새벽 평소처럼 만난 도연과 하은은 어제보다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다. 하지만 하은의 표정은 어딘가 무거웠다. 무슨 일 있으세요? 그냥 여러 생각이 많아서요. 혹시 어제 일 때문에 부담스러우세요? 하은은 고개를 저었다. 부담스럽다기보다는 복잡했다. 도연 씨, 우리 이래도 되는 걸까요? 무엇이요? 이렇게 서로 좋아하게 되는 건 말이에요. 우리 나이에, 그리고 배우자를 잃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도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다. 저도 같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아내한테 미안하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도 걱정되고. 하지만 하은 씨, 우리도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행복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아내를 잊자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제 마음속에 항상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평생 외롭게 살 수는 없잖아요. 하은 씨도 마찬가지고요. 도연의 말에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으로는 같은 생각을 했지만 누군가에게서 들으니 더 확신이 섰다.